이도윤은 오늘도 도서관 2층 서가 앞에 서 있었다. 반납된 책들을 제자리에 꽂으며 가끔 멈춰 페이지를 훑어보곤 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표정은 늘 차분했다. 도윤 씨, 오늘 일찍 가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관장이 웃으며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감사 인사를 건넸다. 계약직 사서, 그것이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방식이었다. 불안정하다는 말도 미래가 없다는 시선도 이제는 익숙했다. 저녁 7시 도윤은 집 앞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아내 한서진은 오늘도 회식이었다. 방송국 PD로 일하는 그녀의 스케줄은 점점 빡빡해지고 있었다. 도윤은 혼자 식사를 하며 뉴스를 틀었다. 서진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화면에 나왔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빛났다. 도윤은 미소 지었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진아, 남편분은 뭐 하시는 분이야? 회식 자리에서 선배 PD 박현우가 물었다. 서진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프리랜서요. 문화 쪽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요즘 프리랜서도 괜찮지. 근데 불안정하지 않아? 현우는 그렇게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서진은 술잔을 들이켰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다. 그냥 애매하게 얼버무린 것뿐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다. 왜 도윤을 당당하게 소개하지 못할까? 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계약직 사서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집에 돌아온 서진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도윤을 보았다. 오늘도 늦었네. 도윤이 말했다. 서진은 피곤하다는 듯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회식이었어. 힘들지? 괜찮아. 짧은 대화였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다. 서진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도윤은 다시 책장을 넘겼다. 며칠 후 서진의 어머니 오미경이 집을 방문했다. 부동산 중개업으로 제법 성공한 그녀는 늘 실속과 외형을 중시했다. 거실에 앉자마자 미경은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혀를 찼다. 서진아, 집안 살림이 이게 뭐니? 반찬도 없고 남편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우리 둘 다 바빠서 밖에서 사 먹어요. 그러니까 문제지. 남편이 계약직이면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돈도 못 벌면서 집에서라도 쓸모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도윤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다가 그 말을 들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미경은 도윤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다. 이서방, 아직도 도서관에서 계약직이야? 정규직 시험은 언제 봐? 준비 중입니다. 준비가 몇 년째야? 서진이 친구들 남편은 다 대기업 다니고 개업한 애들도 있던데. 모임 나가면 서진이가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 남편 직업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니?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미경은 계속했다.
요즘 세상에 계약직으로 언제까지 살 거야. 애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분유값은 누가 내고. 차라리 다른 일이라도 알아보지 그래. 학원 강사라도 하면 돈이라도 되지. 엄마, 그만해. 서진이 말렸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이서방,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서진이가 승진하려면 배우자,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방송국은 특히 그런데 민감해. 도윤은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장모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화를 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미경은 그런 도윤의 태도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에휴,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아무리 봐도 패기와 야망이 없어.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미경이 돌아간 후 서진은 도윤에게 말했다. 여보, 엄마 말이 좀 심했지? 미안해. 괜찮아. 근데 솔직히 엄마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도윤이 서진을 봤다. 서진은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남편 직업 물어보면 매번 얼버무려야 하고, 지난주에도 선배가 남편 뭐 하냐고 물어봐서 프리랜서라고 둘러댔어. 계약직 사서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뻔하잖아. 그랬구나. 화 안 나? 내가 당신 직업 숨긴 거 화낼 이유가 있어? 여보, 난 그냥 당신이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 정규직 시험이든 아니면 다른 일이든. 이렇게 계속 계약직으로만 있으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돼?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내가 부족하구나.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나는 안주하고 있었어. 미안해. 서진은 도윤의 그런 반응이 더 답답했다. 왜 화를 내지 않는 걸까? 왜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걸까?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기만 하는 도윤의 태도가 이상하게 짜증이 났다. 시간이 흐르며 균열은 깊어졌다. 서진의 방송국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국내 최대 의료재단과의 협업으로 사회공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서진은 이 프로젝트를 맡고 싶어 안달이 났다. 이것만 성공하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하지만 경쟁은 치열했다. 선배 PD 박현우도 같은 프로젝트를 노리고 있었다. 현우는 업계 인맥도 넓고 경력도 화려했다. 서진은 점점 초조해졌다. 서진아,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회의가 끝난 후 현우가 물었다. 서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프로젝트 스트레스 받지 마. 어차피 이건 경력 있는 사람이 맡아야 안정적이거든. 현우의 말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제 기획안도 충분히 경쟁력 있어요. 그렇긴 한데 뭐랄까. 재단 측에서 원하는 건 신뢰감이거든. PD 개인의 배경이나 이미지도 은근히 보더라고. 너도 알잖아.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단순히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서진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다. 현우는 결혼도 잘했고 집안 배경도 좋았다. 반면 서진은 계약직 사서 남편을 둔 평범한 가정이었다. 그 차이가 은근히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집에 돌아와 도윤에게 폭발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안주해? 왜 더 나은 걸 원하지 않아? 도윤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다. 무슨 말이야? 당신은 야망이 없어. 그냥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잖아. 나는 더 나아가고 싶은데 당신이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내가 뭘 잡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다는 거 몰라? 도윤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 사람들이 당신 직업 물어볼 때마다 나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계약직 사서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천천히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서진을 바라봤다. 결혼한 지 2년 동안 계속 들었던 말이야. 여보, 나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힘든 거야. 이번 프로젝트 정말 중요한데 내 배경이 약점이 될까봐 두려워. 그래서 내가 약점이야? 그게 아니라 서진아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본 적은 있었어?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도윤은 조용히 거실을 나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집안에서 따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처럼 도서관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관장에게 조용히 말했다. 관장님, 개인 사정으로 다음 달부터 출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정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도윤은 그렇게만 말하고 오후에는 시내 한 빌딩으로 향했다. 고층 빌딩 최상층에는 이정호 의료재단 이사장실이 있었다. 비서가 도윤을 보자 공손하게 인사했다. 도윤님 오셨습니까?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넓은 이사장실에서 70대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정호, 도윤의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 왔구나. 이정호는 손자를 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결정했니? 네. 이제 정리하려고요. 그 여자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고.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자가 3년 전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도서관 사서 일을 택했을 때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켜보자고 했다. 그리고 결혼도 손자의 뜻대로 하게 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상대에게 가문 배경을 밝히지 말라는 것이었다.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 내 아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봐라. 그 3년이 지나고 도윤은 답을 얻었다. 다음 주 월요일 재단 이사회에서 신규 문화교육사업부 출범을 발표한다. 내가 총괄 이사로 맡아라. 알겠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짐을 쌌다. 서진은 회식에서 늦게 돌아왔고 도윤이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어디가? 당분간 떨어져 있자.
당신 맘대로 해. 이젠 나도 지쳐. 서진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그냥 우리 서로 다른 삶을 원했던 것 같아. 도윤은 그렇게 집을 나섰다. 서진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한 달 후 의료재단 측에서 서진의 방송국으로 공문이 왔다. 재단과의 협업 프로젝트 최종 미팅 일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다. 서진은 결국 경쟁에서 밀렸지만 박현우와 함께 미팅에 참석하게 됐다. 미팅 당일 서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재단 빌딩에 들어섰다. 고급스러운 로비와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회의실로 안내받은 서진은 자리에 앉아 상대편을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재단 측 인사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남자가 들어섰다. 짙은 네이비 수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모습이 낯익었다. 서진은 숨이 멎었다. 이도윤이었다. 그는 평소의 수수한 모습이 아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랐다. 도윤은 서진을 보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호 의료재단 문화교육사업부 총괄 이사 이도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박현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다. 서진은 입술이 바짝 말랐다. 오늘은 협업 프로젝트 최종 검토 시간입니다. 제출하신 기획안들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우며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박현우의 기획안을 먼저 검토하고 이어서 서진이 보조로 참여한 다른 기획안들도 살폈다.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좋으나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공헌이라는 본질보다 홍보 효과에 치중한 느낌이 강합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은 계속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재단은 진정성을 중시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내용의 깊이를 원합니다. 이번 기획안들은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서진은 가만히 도윤을 바라봤다. 저 사람이 내가 알던 도윤인가? 말수 적고 조용하던 그가 아니었다. 지금 그는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방송국 측에서 새로운 제안을 주시면 그때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다. 사실상 거절이었다. 현우는 황당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PD님 괜찮으세요? 재단 측 직원이 물었다. 서진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도윤은 이미 회의실을 나가고 있었다. 여보. 서진이 불렀다. 도윤은 멈춰섰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업무 시간입니다. 제발. 도윤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뭘 얘기하고 싶으신데요? 존댓말이었다. 서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왜 말 안 했어?
뭐려?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배경이 있는지.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숨긴 적 없어. 묻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무슨, 당신은 내 직업만 보고 판단했어. 계약직 사서, 그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왜 그 선택을 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았어.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도윤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3년 전 할아버지께 부탁했어.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화려한 직함 없이 내 자신으로만 인정받고 싶다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했고 당신을 만나게 된 거야. 여보, 처음엔 당신도 나를 좋아해 주었지. 그때는 내 직업이 문제가 아니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 나 자체를 창피해하는. 여보, 괜찮아. 사람은 변하니까. 나도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복도를 걸어갔다. 서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도윤이가 사실은. 서진은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놨다. 오미경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벌 손자였다는 거야? 응, 나는 전혀 몰랐어. 내가 뭘 했어. 이서방 뭔가 있어 보인다고 했잖아. 근데 너는 맨날 무시하고. 엄마, 알았어. 그래서 어쩔 건데? 다시 붙잡아야지. 엄마는 맨날 도윤이 무시하면서 이제 와서. 미경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다. 아니,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랬지. 재벌가 사위를 내가 왜 무시해. 당장 가서 빌어. 무릎 꿇고라도 용서받아. 서진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엄마의 태도 변화가 역겨웠다. 하지만 자신도 똑같지 않았나? 도윤을 조건으로만 봤던 건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는 의료재단 프로젝트가 백지화됐다는 소식이 퍼졌다. 박현우는 크게 실망했고 서진도 마찬가지였다. 현우는 서진을 복도에서 마주치자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너 남편이 그 재단 이사라며? 그래서 우리 기획안 떨어뜨린 거야? 무슨 소리예요? 다들 수군거리던데. 개인 감정으로 업무 처리했다고. 프로답지 못하다고. 서진은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다. 선배야말로 그동안 내 남편 무시하고 비웃었잖아요. 계약직이라고, 프리랜서라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뭐, 내가 언제? 회식 때마다 은근히 비교하고 남편 직업 물어보면서 무시하고 주변 동료들이 쳐다봤다. 현우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야, 한서진. 내가 먼저 남편 부끄러워했잖아. 프리랜서라고 거짓말한 것도 너고.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한 달이 흘렀다. 서진은 도윤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다. 문자도 전화도 모두 무시됐다. 서진은 재단 빌딩을 찾아가 봤지만
면회 신청이 거절됐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예전에 도윤과 자주 가던 작은 서점을 찾았다. 그곳에서 도윤이 책을 고르고 있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여보. 도윤은 책에서 눈을 떼고 서진을 봤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안녕하세요. 존댓말 하지 마. 우리 아직 부부잖아. 법적으로만. 여보,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도윤은 책을 도로 꽂고 서진을 마주봤다. 뭐가 잘못이야? 너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조건만 봤어. 당신 직업이, 당신 경력이 부끄러워서 숨겼고, 당신 자체를 창피하게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야? 사랑하니까. 내 배경을 알고 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서진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정말 그런 걸까?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솔직히 모르겠어.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아니면 조건을 사랑했는지. 근데 지금은 확실해. 내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3년 동안 난 서진 옆에 있었어.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평범한 일상도 함께 했지. 그런데 서진은 날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그게 아니야. 내가 무슨 책을 좋아하는지, 왜 도서관 일을 선택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니? 서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난 서진의 꿈을 알아.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 하고 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아. 왜냐면 당신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관심이 있었으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근데 당신은 내게 관심이 없었어.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그 정도였지. 사랑이 아니었어. 여보, 이혼 서류는 다음 주에 보낼게. 서명만 해주면 돼.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서점을 나섰다. 서진은 주저앉아 울었다. 2주 후 서진의 집으로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에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도윤은 집도 재산도 모두 서진에게 주겠다고 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서진은 펜을 들었다가 내려놨다.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놨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서명을 했다. 이것이 도윤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6개월이 흘렀다. 서진은 방송국을 그만두고 작은 독립 제작사에서 일하게 됐다. 화려하지 않지만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었다. 엄마 오미경은 서진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어느 가을날 서진은 도서관을 찾았다. 촬영 자료 조사를 위해서였다. 그곳에서 한 젊은 사서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서진은 문득 도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왜 도서관 일을 선택했는지 물어본 적 있니? 서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도윤은 책을 사랑했고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누는 것을
행복해했다. 그게 그의 꿈이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도윤을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서진은 조용히 도서관을 나섰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다. 서진은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다. 도윤을 보내준 것이 맞는 선택이었다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진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작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시상식 날 서진은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했다. 이 작품을 만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객석 한편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다. 서진은 그쪽을 봤지만 조명 때문에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왠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았다. 시상식이 끝나고 서진은 로비로 나왔다. 도윤이 거기 서 있었다.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예전의 모습과 비슷했다. 축하해. 고마워. 왔구나. 좋은 작품이었어. 서진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잘 담겨 있더라고. 도윤 씨, 당신은? 난 잘 지내. 재단 일도 재미있고 최근에는 지역 도서관 지원 사업도 시작했어. 그렇구나. 행복해?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나는 아직도 미안해. 이제 그만해. 우리 모두 그때 최선을 다했어. 다만 방향이 달랐던 것뿐이야. 도윤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좋은 작품 많이 만들길. 응원할게. 서진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너도 행복해.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다. 더 이상 부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이라고 하기엔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 이제는 서로의 앞날을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서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도윤도 어디선가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서진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도윤아, 너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배울 수 있었어. 바람이 불었다. 서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제는 앞을 보며 걸을 수 있었다. 한편 도윤은 재단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다. 할아버지 이정우가 들어와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으냐? 네.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후회는 없고,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배웠다. 진심은 조건이 사라졌을 때 드러난다는 것을,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할아버지, 다음 달 지역 도서관 개관식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도윤은 미소 지었다. 3년 전 자신이 선택했던 도서관 사서의 삶은 틀리지 않았다. 단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곁에 있었을 뿐이다. 이제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며 살아갈 것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삶을. 그것이 이도윤이 선택한 진짜 가치였다.